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수가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이 조정기를 맞은 데다 대출 이자 부담과 경기 위축이 매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양 물량 증가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전세가 급등과 한국은행의 빅스택 단행으로 인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국 건축물 거래 5건 중 1건은 상업 업무용 건물인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시장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업 업무용 부동산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30 세대 위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족이 적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배가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이 조정기를 맞은 데다 대출이자 부담과 경기 위축이 매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구입한 매수인은 총 16만 8,4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수는 상반기 기준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영끌 열풍으로 첫 주택 구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와 상반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64%까지 치솟았던 2030 세대의 첫 주택 구입은 지난달 55%로 줄었습니다. 이달부터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줬지만 매수 심리를 살리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치솟은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 여력이 당장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매수세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들이 거래량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어떤 그 장치를 마련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대한 그 고점이나 또 금리 인상 시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대책이 매수 심리 위축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양 물량 증가가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12만 3,891호입니다. 연초에 조사한 상반기 계획 물량이 23만 908호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계획 물량 중 53.6%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셈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22만 3,261가구로 서울 12,138가구,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6만 8,251가구와 19,316가구가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분양에 돌입하더라도 그 인기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요즘 청약시장에 많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됨에 따라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 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서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임대차 거래량 대비해서 31.1%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중 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 넘게 급증하며 두 집 중 한 곳이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성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 또한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는 42,256건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처음으로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4,957건의 월세 거래와 비교하면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월세 거래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 주택 월세 거래량 비중은 51.9%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월세 거래 확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인데요.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에서 6.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이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월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 가격은 0.16%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1%,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2%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세만 나홀로 오른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월세 부담들이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보증부 월세 계약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조기 완공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파주 운정과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BC 노선 조기 착공과 기획 연구를 통한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빅스텝 여파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메마른 상황에서 과거 GTX 호재를 얻고 급등했던 지역의 매수세가 되살아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GTX A 호재로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던 화성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의왕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56%에서 마이너스 0.16%로 떨어졌고 안양은 0.65%에서 마이너스 0.03%로 하락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GTX C 노선의 인덕원역이 포함되면서 단기간 내 급등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조정기에 있는 만큼 GTX 개통에 따른 과도한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별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7월 3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 대비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6%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수 수요가 감소하며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등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서울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도봉구가 방학동과 창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14%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는 상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3% 떨어졌고 강북구는 미아 뉴타운을 중심으로 매물 적체 및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0.13%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반포동 재건축 및 준신축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있는 서초구만 0.03% 상승했고 강남과 송파, 강동구는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며 각각 0.02%씩 하락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각각 0.07% 떨어졌고 관악구도 0.05% 하락하는 등 지난주 강남권 전체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와 평택시는 직주 근접 수요 영향으로 각각 0.18%, 0.01% 상승했습니다. 여주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홍문동과 오학동을 중심으로 0.14% 올랐습니다. 다만 경기 지역 전반적으로는 금리 부담 및 매물 적체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태전동과 역동을 중심으로 0.24% 떨어졌고 수원 영통구는 영통동과 메탄동을 중심으로 0.24% 하락했습니다. 의왕시는 포일동과 내손동을 중심으로 0.19% 떨어지는 등 경기 전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 위축 및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지속되며 0.08% 하락했습니다. 남동구는 구월동과 논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0% 떨어졌고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준신축 단지를 위주로 0.09%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03%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06%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0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산구는 상승과 하락 혼조세 속에서 전주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광주 전체 5개 구 중 4개 구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남구는 이맘동과 송화동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며 0.04%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신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0.13%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남산동과 수청동을 중심으로 0.21% 떨어졌고 달서구는 파오동과 유천동을 중심으로 0.15%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0.21%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3%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0.05%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03% 하락했습니다. 매매시장 위축과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반전세 등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서울 25개 구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는 상계동과 월계동 대단지 중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0.05%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황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5% 떨어졌고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4% 하락했습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과 정릉동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며 0.04% 떨어졌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월세 문의가 증가하며 각각 0.02%, 0.01% 하락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증가하며 0.07% 떨어졌습니다. 구로구는 천왕동과 고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누적되며 0.04%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0.05% 하락했습니다. 이천시와 평택시는 직장인 수요 영향으로 매매 가격 상승과 동반해 각각 0.27%,
0.04% 상승했습니다. 과천시는 원문동과 불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11% 올랐습니다. 다만 금리 부담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이 적체되며 수원 영통구는 0.31% 하락했고 양주시와 광주시는 각각 0.26%, 0.23%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 적체 현상이 지속되며 0.11% 하락했습니다. 연수구는 연수동과 송도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하락과 동반해 0.20%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중산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2% 떨어졌고 서구도 연희동과 가정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13%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02%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07% 떨어졌습니다. 광주는 0.01%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산구는 산전동과 쌍암동을 중심으로 0.01% 상승했지만 남구는 행암동과 진월동을 중심으로 0.02%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18%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대신동과 수창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68% 떨어졌습니다. 달서구는 유천동과 진천동 준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27% 하락했습니다. 세종시는 0.21% 하락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급매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물 적체 영향도 지속되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분양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산건설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일원에 공급하는 인천 두산위브 더 센트럴이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7곳을 비롯해 재건축 1곳, 주거환경 개선 6곳 등 총 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에 2만여 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단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단지 인근에 17개의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단지 반경 5km 내에는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등도 자리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뿐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인근에 11,500여 명에 근무하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등의 대단위 사업장이 가깝고 4,709개의 사업소가 있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은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6년 1월입니다. 네.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고 인근에 대단지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점도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특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천 지역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송도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에서는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이 26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 아파트 336가구, 근린생활시설 160호실 등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학세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체두익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해 명선초등학교, 연송고등학교, 포스코고등학교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송도발 GTX, KTX 등과 같은 다수의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합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설계를 비롯해 5가지의 평면 타입, 2형 테라스 등 평면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네, 송도 지역에서 청약단지 살펴드렸는데 송도야 워낙에 쾌적하고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 지역으로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다음 단지도 만나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1원에서는 서희스타일스 더 도화가 분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 2개동 아파트 144가구, 오피스텔 14실 등 총 158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도화역이 가까워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 수도권 제2순환도로, 제1, 2 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단지 가까이에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물포에서 부평역 연안 부두선 트램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지 도보권에 초중고교 모든 학군이 위치해 있으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이마트와 인천 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이용도 용이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도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 제물포역 북측 도화동 일대에는 약 3,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 내양 1원 항만 재개발 사업과 인천항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8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양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정말 인천이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자,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네, 이번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원에 공급하는 더샵 달서 센트엘로가 26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44층, 2개동 총 272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대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BC 3개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전 세대가 선호도 높은 4베이 구조로 설계되며 전 세대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와 조망이 우수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대구 KTX가 개통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졌으며 남대구 IC와 성서 IC도 인접해 있어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으로의 진입이 수월합니다. 또 구마로와 와룡로 등 입체 교통망을 통해 대구 시내외로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약 500m 거리에는 감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반경 1.5km 이내에는 20여 개의 초, 중,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대학병원, CGV, 롯데시네마와 같은 문화시설이 자리해 있습니다. 입주는 2026년 6월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청약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건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9월동 일대에 공급하는 하나포레나 인천 9월이 27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인천인가요? 네. 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대 35층, 11개동 총 1,11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남동구는 노후 아파트 및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1만 5천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인천 2호선 석천 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1호선 인천시청역도 한정거장 거리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분기점이 서창 J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나들목인 장수 남동 IC를 통한 광역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나건설은 단지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차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정문 구조물인 문주 등에 포레나 익스테리 디자인을 적용하고 스마트 앱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IoT 시스템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동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지상에 울리블리 코트, 로운 코트 등 다양한 조경시설이 조성될 예정이고 세대 내부 월패드와 전원 스위치 등에는 포레나 엣지룩이 적용됩니다. 입주는 2023년 11월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는 인천이 좀 핫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SK 에코플랜트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일원에 조성하는 중촌 SK뷰가 27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808가구 규모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중촌동은 교육과 행정의 중심지인 둔산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둔산지구에는 시청과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주요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교육 여건으로는 중촌조가 단지 가까이에 자리해 있으며 대전중앙중과 충남여중, 대전중앙고, 충남여고 등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여건으로는 대전로와 계룡로, 계백로 등이 가까워 대전 전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단지 인근에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두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5년에는 도시철도 2호선도 계획되어 있어 향후 교통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단지에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SKT의 IoT 시스템인 누구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돼 스마트폰으로 홈 네트워크와 가전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봤습니다. 김현진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청약 물량이, 분양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분양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